중앙정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좀 풀어야 될 부분이겠네요. 법정 관리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이건 노사 간의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은 법정 관리라는 것은 지금은 채권단 즉 산업은행이나 네.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인데 이걸 법원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단과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는 투자된 돈을 회수하는 쪽에 관심이 있고 근데 이것이 법정 관리 방식으로 가면 법원이 중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단도 즉 정부도 좀 손해보고 네. 노조도 고통을 감내하는 이런 윈윈하는 아니 서로 양측이 좀 양보하는 희생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 채권단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돈의 회수의 중심이다. 그래서 지금 해외 매각 쪽으로 가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의 광주의 이슈가 이 도시철도 2호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것을 뭐 건설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들이 많은데요. 우리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거 때마다 나오는 찬반 논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광주의 리더들이 시장이 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 못했다는 문제가 있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찬반을 떠나서 우선은 이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이란 것 때문에 어차피 올 연말까지는 이거 착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네. 윤장현 시장은 임기 내 착공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또 환경영향평가 법적 과정도 거치지 않아서 착공을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하자. 그러면 앞으로 뭐 임기 내는 못한다. 그러면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시민안전검증위원회와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지금 안전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지금 시민들이 이 도시철도 2호선이 무인철이란 걸 잘 모릅니다. 네네. 기관사도 없고 영무원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인천이 2016년에 이런 무인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네. 현재 무인철이 유인철이 다 돼버렸습니다. 다 지금 기관사에 준하는 사람 영무원에 준하는 사람을 다 배치하면서 안전사고를 막아내고 있거든요. 안전사고가 네.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어머니가 유모차만 차량에 들어가고 본인은 차를 못 타는 이런 네. 문제. 그래서 안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우선은. 또 하나는 지금 차량을 버스 2대 크기, 1대 크기를 2개 붙여서 이렇게 운행하는데 네. 너무 작다. 그래서 이걸 3대로 가면 어쩌냐 4대로 가면 어쩌냐 이런 논란을 또 검토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점에서 안전이라든가 수송률에 대한 어떤 검증위원회를 빨리 좀 만들자.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네. 현 시장이 그리고 부족한 건 차기 시장이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로 착공이 아니고 좀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광주하면 지금 뭐 광산구나 이런 데는 좀 뻗어나가고 있지만 동구, 남구 중심 또 북구 일부까지 이렇게 구도심 공동화 현상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차기 시장이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일단 도심 재생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구도심 문제는 인프라가 안 깔려 있으니까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건 큰 인프라를 까는 문제보다도 시민 문화적인 어떤 인프라를 많이 깔아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문화 인프라. 네, 예. 네. 그 더불어서 지금 뭐 동구에 있는 이 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말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 문화전당에 대한 오해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직 단장도 지금 그 임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5.18 복원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그와 별개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 문화의 전당을 축소하려는 어떤 정권의 시도 이런 거에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5.18 아시아 문화전당이 역할을 못 해내고 있는데요. 네. 빨리 이것은 법과 또 의지를 통해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아시아 문화전당장을 조기에 선임할 뿐만 아니라 네. 직급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이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것이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것이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 만드는 근거지 기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시아 문화전당이 여러 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네. 사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아시아 문화전당이 국립이면서도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시장이 과거 역대 시장이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우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하는 것을 지켜만 보면 과정에서 좀 뒷짐지는 문제가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운영에도 관여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문화 콘텐츠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좀 생산하는 그런 생산 기지 역할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저도 질문받고 그렇습니다만 이 아시아 문화전당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 역할을 하고 거기서 생산된 콘텐츠를 인큐베이터하는 네. 이런 역할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시민들도 그렇고 운영자들도 이곳이 마치 전시하거나 이런 역할을 뭐 예를 들면 전시하고 공연장 중심 공연하고 좀 넘어서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곳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공연장이나 전시하는 걸 넘어서 이곳은 어떤 기술과 문화와 이런 것이 융합되어서 새로운 생산을 하는 곳이다.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되고요.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하나 여쭙고 싶은데 지금 우리 뭐 당원 명부 불법 뭐 이용 또는 유출 가지고 논란들이 많습니다. 네. 후보님도 이 당원 명부 불법 이용 혐의로 지금 고소를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본인 입장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당원 명부라는 것은 후보자를 선출하는 사람들인데 권리당원이란 우리 광주시가 1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10만 명의 당원 명부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요. 문제는 이 유출된 명부를 이용섭 후보가 사용했냐 이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용했다라는 것이 뭐 많은 그 흘러나온 이야기인 것 같고요. 대신 제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제가 북구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원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이 있는데요. 이용섭 후보는 지역위원장이거나 이러질 않았어. 일자리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당원 명부를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원 명부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법 유출된 명부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더더욱. 그러면 지금 후보님은 불법 유출된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북구갑 가지고 있었던 지역위원회 것이고 당원으로서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 이용이 아니다. 전혀 아닌 거죠. 이렇게 좀 그런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긴 했는데 또 더 듣고 싶은 부분들 청취자분들께서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들께 하신 말씀 해 주시죠. 네, 광주가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이제 그 변화의 주체를 어떻게 잡을 거냐 문제인데요. 그동안 인생 이모작하고 퇴직 후 고향 사랑하러 온다 이런 방식의 리더로는 안 됩니다. 정말 추진력 있고 역동적인 리더들이 서서 향후에 사실은 광주시장 정도 되면 서울에 이어서 정치적 넘버원인데 이런 곳의 시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가 광주시장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도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강기정 예비후보와 함께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양양자 예비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